서비스의 이런 절벽을 느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꼭 개선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김영희 과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경기도 비전과 역할에 대하여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를 바라보는 각종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급속한 경제 발전과 높아진 국가 예산에 가슴 벅찰 때가 많습니다. BTS, 블랙핑크, 싸이로 이어지는 문화 강국으로 도약도 국력의 산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복지 강국 면모는 찾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장애인 복지 정책과 제도는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진보적 장애인 시민단체를 만나는 장면도 연출되고 수많은 장애인 관련 이슈들이 뉴스 전면으로 부상하는 것을 보면서 복지 강국도 기대해 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시혜적 관점, 공급자 중심의 임기응변식 종료 관점이 쉽게 바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완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양적 증가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장애인을 위한 업무를 장애인 복지 전담 부서인 장애인 복지과와 장애인 자립지원과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도록 도지사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관광, 교통, 이동 등과 민생 관련 부서는 기존과 달리 장애인에게 어떤 정책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즉 장애인을 별도 대상화하지 않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어떤 서비스라도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더 고등기후 도정 방침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인지 경기도 고위공무원의 장애 감수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자립지원과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할 기회가 더 많아졌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다른 부서와 모범이 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당사자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업무에 대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장애인 당사자에게 왜 필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인 욕구조사,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향후 사업의 타당성과 합법성을 살피기 위해 시범운영, 중앙정부 협의를 도의회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제도 시행, 정책 평가로 이어져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정책과 제도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시적, 임기응변적 대응이 아니라 당사자 중심,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정책 형성 궤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중증장애인연합과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2021년 말 현재 경기도 내 등록 장애인 인구는 58만 명 정도이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입니다. 다음이 서울 39만 명, 경남 19만 명, 경북 18만 명, 부산 17만 명 순으로 경기도 등록장애인 보주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21만 명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 인구만으로도 여타 광역지자체의 전체 등록 장애인 인구수보다 많습니다. 또한 31개 시군이 도농인수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인구수 편차가 심합니다. 최소 5만에서 100만 이상의 이렇게 시군이 공존하는 등은 경기도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지닌 높은 난이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광역지자체로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중심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등록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각각 지적장애인 4만 8천 명, 자폐성 장애인 1만 명 정도 합하여 한 6만 명 정도입니다. 경기도 전체 장애인 중 10%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중증 장애인 중에 27%에 해당합니다. 특이할 점은 도내 자폐성 장애인은 30대 미만 비율이 8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약 8,900명 정도이고요. 신체적 장애인은 85%가 50대율을 출연하는 것에 비하면 아동, 청소년, 청년기 즉 사회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 연령대 장애인 대부분은 저연령대라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 좀 더 살펴보면 10대가 3,483명, 10대 미만이 2,748명을 합하여 6,100여 명에 주목되게 되는데 이들 6,100명은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체중증 장애인의 행정수요 예산이라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모두를 체중증 장애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더해 희귀 난치 또는 시각, 청각 등 중복 장애가 있어 더욱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체중증 발달 장애인의 범주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아직 법률적, 통계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그 기준 마련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체중증 장애인의 서비스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체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위한 실태조사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곧 7월 중 마무리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의 가칭 체중증 장애인 돌봄 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하여 체중증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본격적인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서비스 제조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정신과 전문의, ABA 행동치료 전문가 등 도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경기도형 체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한 단계 높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체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서비스 범위를 정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민과 함께 노력할 과제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 투기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어디에서 살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지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은 자기 의지의 표현과 의사 결정으로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 선택 권리가 장애인 인권에 있어 가장 강조되며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인 가치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실행 체계로 만드는 것이 공직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발제자들과 함께 몇 가지 고민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과 기능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방정부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잘 협력하여 도내 장애인 복지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늘어났으면 합니다. 선량하고 올바른 장애인 복지 시설이 소수 일탈 기관에 의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많은 시설, 단체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사자의 처우의 불균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60조에 근거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해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문 종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루빨리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기 바라고 아울러 경기도도 전문 종사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를 제정하여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사회 참여 활동을 격려하는 전국 최초 새로운 서비스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장으로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경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예, 해피엔딩. 나를 부르네 함께 찬양하라